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입시 비리와 부정청약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원금 의혹 특검 관철을 위해 이번 주말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오늘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좌진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야 평가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던 이해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부정 청약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보좌진 갑질 의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과거 발언까지 여야 모두 송곳 검증에 나섰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수시 모집에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서면 질의에 답했다가 연세대 수시 모집의 다자녀 전형은 2011년부터 신설된 것이 확인되자 차남과 헷갈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국위선양자 기준으로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 때문에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냐고 묻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그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 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하지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사회기여자 전형의 국위선양자 요건에 훈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또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인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강남 아파트를 부정 청약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결혼 후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펜타스 청약할 때 청약의 규칙에 네.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혼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화 상태이고 깨진 상태이고 또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원님,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과거에 했던 발언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해훈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이 밖에 장관 지명이 된 후 정치적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탄핵 판결 선고문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구,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 불참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비판했던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최고위원 3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 부족에 따른 비판에 대해 당원들의 뜻에 따라 최종 종착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최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방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 회의 이전까지 우리들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합당 제안은 분명한 직권 남용이라며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합당 제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당원들에게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일부 보도와 달리 합당 제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2주 뒤에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쌍특검 관철을 위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대규모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종료를 기점으로 쌍특검 공세를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이 정치권에 검은 돈을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총출동하는 대국민 호소투쟁을 열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갑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집 효과가 나타나면서 당명 개정 등 쇄신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도 탄력을 받으며 공동의원총회나 장외 1인 릴레이 시위 등 특검법 관철을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이 일단락되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그게 전제 조건이죠. 왜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반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징계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청구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둔 현재까지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제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26일 최고위에서 징계안을 바로 처리하긴 어렵다는 전망 속에 당내 긴장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워식 국회의장이 의회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로 향한 우원식 국회의장. 먼저 푸안 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며 양국 의회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의회가 더 협력하고 더 자주 만나면서 더 큰 번영과 변화의 결실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우 의장은 특히 비관세 장벽 완화,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 제도 보완, 수력 발전 등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 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양국 정상이 논의한 것처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푸안 의장은 자동차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양국 간 방산 분야 협의가 상호 이익이 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무자니 국민평의회 의장도 만나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지혜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의 사회화를 통해서 국민 통합 노력을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그 여야 간의 갈등도 크고 국민 간의 갈등이 큰 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이 국민 통합의 노력을 잘 보고 또 저희들이 배워갈 건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담 이후 우 의장은 코이카의 공적 개발 원조 교육 현장인 취약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세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는 모습을 참관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동포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포 사회를 격려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페이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페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플러스 혁신당. 이제 김이 살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이제 합당을 제안한 내용을 첫 번째 이슈픽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두 당의 합당 가능성이 이제 꾸준히 이야기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6월 지방선거 이제 넉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좀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 같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제 깜짝 뉴스처럼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공지가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대표의 일정들은 미리 공지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예고 없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기자회견 갑작스럽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조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함께 하자면서 혁신당에 이제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정 대표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제 혁신당과 함께 극복을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고 또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도 같고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이제 조국 대표도 즉시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제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결정하겠다. 당장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조국 대표의 또 이어지는 이제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전날 이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좀 과정을 거치겠다. 그리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이제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는데 당내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들까지도 이제 합당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면서 당대표의 일방적인 이 추진들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아직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셈법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지만 최고위원회의가 9시 반이었는데 그때까지 9시 50분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조금 더 이제 커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네요. 자신이 이제 SNS에 이제 올렸었죠. 알겠습니다. 이제 양당의 합당 이야기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해서 이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8일 단식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이야기에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의혹과 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이제 쌍특검법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였었죠.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장 대표를 격려하고 단식 중단을 이제 권유하면서 장 대표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박 전 대표가 이제 단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 대표가 여기에 이제 수긍을 한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 본관을 찾은 것은 지난 2016년 이제 탄핵 이후 10년 만이었는데 지난 2016년 11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최순실 문제로 인해서 이 수습을 위해서 당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으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던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이제 찾은 거거든요. 네. 이제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떠난 직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단식을 멈추고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8일간의 사투를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번 단식의 시작이었던 이 쌍특검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이 단식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 또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장 대표를 찾아서 격려를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분열 조짐을 보였던 이제 보수 지지층이 이제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대 통합. 네, 마지막 이슈픽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싱가포르 순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순방과 세대 통합 얼핏 뭐 좀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제 싱가포르 순방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1975년 수교 이후에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국가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와 또 의장을 잇따라 만나서 뭐 FTA 또 국부펀드 투자, 첨단 기술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한 논의들을 했고 이제 협력 방안 등을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혁신센터를 찾아서 관계자들도 격려했고요. 동포들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아주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를 했는데요. 우 의장이 이제 다음 날 이 일정 다음 날 제가 오늘 이슈픽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요? 우 의장이 이제 시아 의장의 싱가포르 시아 의장의 지역구인 브레드 하이츠 지역을 함께 시찰을 했습니다. 네. 우 의장이 순방국 의장의 지역구를 찾는 일, 저희가 뭐 뉴스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게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좀 더 유심 있게 보게 됐는데 이 지역에 시찰을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치원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 또 식사 및 이제 치매 노인 돌봄 등을 책임지는 노인 돌봄 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운동 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령화 대응센터 등이 있었는데 이곳을 이제 둘러보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러 간 건데요. 이 시아 싱가포르 의장의 말을 빌리면 실험적으로 이 지역의 어린이 또 노인 치매 중증 어르신 지원 시설을 모아서 운영을 해봤는데 어린이들은 이제 공경을 배웠고 또 노인들은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찾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공을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 의장이 여기에 대한 대답도 있었는데 지역 세대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도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국의 구체적인 성과를 좀 공유를 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러 의미 있는 장소들을 그렇게 이제 찾아가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든 세대가 서로 어울리면서 사는 사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형태가 아니고 또 우리 사회도 같이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3차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민주당은 2차례 상법을 개정했는데 1차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3차 개정안은 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에 한해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와 가진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 관련 법안들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경제 관련 청사진도 비판했습니다. 노란복통법,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도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은 민주당 법안과 같습니다. 하지만 M&A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3차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심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3차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의 단독 영수회담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간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대를 인정하는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이 대통령이 즉각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련한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는 외면하고 단독 영수회담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설 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배 의원은 빠른 배송이 인간다운 노동 조건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휴식권과 참정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의무 휴업일을 위반하거나 불이익 처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는 검찰을 길들이는 노골적인 보복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위선자들을 옹호하는 인사는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순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아무 말 못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가 검찰 전체의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일법 패키지입니다. 정부 여당이 크게 두 가지의 이른바 일법 패키지에 대한 입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그럼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인데요. 어떠한 법이고 국회에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발의를 해주신 입법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편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고용 형태,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데 대체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좀 만들어내는 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일하는 사람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사회보험은 국가가 적용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이 과태료 500만 원, 속되게 얘기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껌값입니다. 과태료의 이 액수를 상향해야 되고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기본법으로서의 강제력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권리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두 가지의 일법 패키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분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나 자영업계에선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계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특정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분쟁 폭증, 비용 급증, 채용 축소. 결국 피해는 보호 대상인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직종별 영향 평가와 고용 위축, 분쟁 폭증 등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십시오. 입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빈틈을 메우고 법 시행 후 고용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경제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적 규정이 많은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후속 입법과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비망록 진위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해훈 후보자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여전히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늘 이 청문회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 그 비망록 같은 경우에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 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에 그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내용도 있는데 이 후보자 말대로 본인이 이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주변에 뭐 수행원이라든지 같이 간 사람이 작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했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성훈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장관직이냐 아니면 원펜타스 아파트냐 선택하시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이 지금 부동산 청약에서 부정 청약의 의혹이 불거지는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께서 아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아들을 위장 미혼이죠. 제가 위장 이혼은 들어봤어도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건 간에 부양 가족으로 그 아들을 넣어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아파트 당첨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지금 부정 청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뭐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생활까지 밝히면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께서 이 후보자의 이런 사생활까지 알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제출이 지금 아직도 미흡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후보자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식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명확한 뭐 증여세면 증여세에 해당되는 자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장남 입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학교에 지금 교무처 부처장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뭐든 간에 지금 그 모든 의혹들 간에 명확한 해명이 없고 자료도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지금 청문회 중인데요. 빨리 자료 제출을 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해명이 네. 되지 않는다면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정말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료 제출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약속을 지켜서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열린 청문회입니다. 대통령께서 통합의 메시지로 통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이셨던 또 정치인이셨던 이혜훈 후보자를 정말 깜짝 발탁을 하신 거죠. 그 통합에 대한 그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굉장히 존중은 저희가 바탕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불법이나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저희는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명하기 위한 자료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라던가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좀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 야당에 있는 정치인을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큰 결단으로 임명을 하신 건데 뭐 사실 이렇게 의혹이 많을 줄은 사실 몰랐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갑질이랑 이런 거 많은 걸 우리도 몰랐다. 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임명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의혹은 당연히 해소가 되고 그렇게 국민 여론이 바뀌게 된다면 이 통합의 대통령의 결단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오늘 과정에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여론이 증폭된다면 그건 또 대통령께서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의혹들이 좀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국민 감정을 건드릴 만한 부동산, 취업, 그다음에 입시, 갑질.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그런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아마 밤새서 청문회가 지속될 것 같거든요. 우리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해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국 대표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게 합당이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어떤 그 구도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합당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합당이 이제 성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당 같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당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과정을 거치고 무조건 권리당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의 투표가 됐을 때, 투표에서 찬성이 됐을 때 합당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지금은 당대표가 어떤 결단으로 그냥 제시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화답만 한 상태예요. 조국혁신당도 그래도 공당이다 보니까 그 당에서도 수기의 과정과 토론과 과정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라 논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적극적인 우리 당원들과 권리당원 또 그쪽에 조국당의 당원들이 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드시 합당돼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다면 당연히 합당 절차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땐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합당이 성사가 될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매우 높다. 합니다. 예, 합당을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은 누가 봐도 우리 정청래 대표의 어떤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친문계 인사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정청래 대표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당내 구도를 좀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여지고요. 이를 계기로 지금 친명계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작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합당이 성사가 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이 분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합당으로 인한 지방선거는 아마 외연 확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부 갈등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그 반발 움직임 좀 예측을 한 것인지 몰라도 사전에 공유하지 못해서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에 반발한 최고위원 3명은 최고위 회의를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당내 혼선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승부수를 띄운 거죠. 제안을 한 거죠.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결단의 마음으로 하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그 결단의 과정에서 말 못할 어떤 고충도 있으셨을 거고 고난과 여러 가지 생각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3명의 최고위원들은 왜 이런 걸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제안을 했냐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도부라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선출된 지도부에서 집단 지성체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최고위에 있는 그 결정 과정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러 지점이 말 못할 일이 있으신 거는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 과정에서의 그 공유가 사실 필수 불가결을 했다고 보는데 최고위원 3명마저도 그러니까 최고위원 분들마저도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표 20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당의 결과를 반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갑자기 했냐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중요 결정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의견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하게 최고위원 혹은 당원들께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 내부의 일이기는 하지만요. 국민의힘 측에서 봤을 때 뭔가 충분히 합의되고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제안 발표를 한 거란 말이죠. 이 상황 좀 짧게 코멘트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의 어떤 그런 소통 없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방선거의 어떤 좋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연임을 위한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비판이 지금 매우 높은 것 같고 앞으로 이 명청 갈등은 더 활용점정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권영용 대변인께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보수 결집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관철시키진 못했고 다음 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논의를 앞두고 갈등이 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장동혁 대표 단식은 이번에 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은 사실 정말 극비여서 그 현장에서 저희 대변인단이 현장을 계속 8일 동안 함께 지켰는데요. 저희도 그날 당시에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안이 지켜진 상태에서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신 것이 지금 국회 방문이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처음 오신 건데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이것이 지금 정치도 정치지만 이 물과 소금만 지금 섭취한 그런 단식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8일 정도면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언제든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오셔서 그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비록 어떤 특검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장동혁 대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단식을 그만 중단해 달라는 호소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을 하신 건데요. 그 자리에 있는 저희가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방문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한편의 휴먼 드라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우리 박 전 대통령의 행보부터 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오셨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셨고 이 범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크고요. 그리고 비록 특검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이 특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절규에 이르는 단식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단식은 중단이 되었지만 내일부터 각 당협별로 우리 국민들께 이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서명 운동이나 여러 가지 피켓 시위들이 또 릴레이로 예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임세현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 대표의 단식 투쟁, 민주당에서의 바라보는 시각 어땠습니까? 평가 좀 내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요. 단식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명분과 어떤 목적으로 단식을 하는지 저희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문제였다면 저희가 특검 다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천지도 포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부를 상대로 한 단식이다. 한동훈 대표 제명에 반발한 그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무너진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한 단식이었다라고 내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체력을 확인하고 체질이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서서 할 만큼 체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 8일 단식에 대해서 비난과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 그동안의 단식의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 13일 넘게 하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20일 넘게 하셨고요. 또 가깝게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24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면 뭐 위태위태하다 하니까 저는 뭐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개인의 건강에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8일 정도 단식을 했다고 이거를 뭐 목숨을 건 투쟁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럽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목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메시지로는 정치적 항거의 표시로는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단식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발휘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목적이 뭐가 있었는지 저희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식의 목적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중요한 최후의 수단인 단식이 희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반박을 조금 네, 드리자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지난번에 24시간 1분 정도 하심으로 인해서 국내에선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 내란전단 재판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후로도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부 사정을 아마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과 소금으로만 하는 이 단식은 목숨에 아주 위태로운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구는 얼마 단식을 했다, 누구는 얼마 단식했다 이런 것은 무슨 숫자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겼네 이런 것은 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요. 이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이 뭐가 핵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쌍특검의 내용이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도 있지만 그 김병기, 강선우 의원으로 불거진 그 돈 공천이죠. 저희가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 공정해야 되고 정말 투명해야 될 선거가 돈으로 지금 공천이 이루어졌다 하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특검이 무엇입니까?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시 의원도 미국으로 그냥 갔다 오고 용의자인데 그렇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용의자가 버젓이 외국에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돈 공천도 다 포함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네, 이 쌍특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두 분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 하고 제가 짧게 권 대변인께 여쭙도록 할 만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식 투쟁 당시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농성장에 잠깐 방문하면은 좀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내부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론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다음 상황을 전망하실까요? 일단은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제명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절차대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부 갈등에 지금 뭐 초점이 맞춰진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보수 인사분들이 이 단식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온 것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오고 싶었다면 오셨겠죠. 근데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 내일부터 국민의힘은요 공천원금과 통일교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을 묶어서 특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쌍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한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연루된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 당원이 입당했다고도 하고요. 이만희 교주랑 윤석열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가 만났다고는 보도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 선거 사무실 캠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 가입을 뭐 할당을 줘서 다 가입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리스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신천지 받으셔야죠. 특검 그렇게 하자고 단식까지 투쟁하셨으면은 통일교 특검 저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신천지도 가자.
지금 정교 유착이 됐다는 것은 헌법을 위배되는 사안인데 그러면 통일교원하고 신천지는 왜 안 합니까? 신천지에 지금 국민의힘과 연루된 것 모르죠. 민주당과 연루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함께 하는 게 맞지 얘는 하고 얘는 안 한다? 네. 그거는 놀부심보죠. 내가 유리한 건 하고 유리한 건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니까 저희는 이 두 개를 필요하면 다른 종교까지 가도 돼요. 그래서 정교 유착 근절에 대한 특검은 저 함께 수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천 뇌물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다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호할 이유도 없고 잘못이 있으면은 처벌받고 뭐 죄값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고 김경 서울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경찰 압수수색 받았고 증거물 제출했고 수사받고 지금 이제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런 수사를 안 하고 지연시키고 미비했다면 당연히 그건 특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지고 있는데 이거를 끊고 특검하자 그러면 지금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보고 나서 만약에 의구심이 생기면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돈 공천 관련된 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이 정당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매우 나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이 진행되게 된다면 김정대 전 의원이 이제 뭐 그 캠프가 옮기면 5억 7억이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저 단수 줘야 돼요. 얘기했던 거 비롯해서 김영선 전 의원, 이제 김건희 씨에게 어쨌든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 받았던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함께 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반박을 좀 드리자면 지금 통일교 특검이 주장된 그 시발점 자체가 통일교를 탈탈 털다 보니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 또 김병기, 강선우 의원 건도 국민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어떻게 출국을 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권력,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인사에 대한 어떤 수사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신천지 특검도 받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묶어서 하면은 지금 우리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3대 특검으로 쪼개어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건데 유독 신천지 특검만 지금 통일교 특검하고 같이 하자. 이것은 전형적으로 저희는 사실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은 통일교의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전재수 전 장관 건은 조금 수사의 어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또 신천지 우리 야당과 관련된 것만 더 빠르게 한다거나 그런 편향된 어떤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도 쪼개서 했듯이 저희는 따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희 내란 특검은 쪼갠 게 아니라요. 범죄 사실 자체가 본질이 다르죠. 내란, 그다음 김건희의 불법 비리, 최혜병 문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통일교 관련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 건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로요. 근데 그 건너서 앞서 나가보다면 통일교 얘기가 왜 문제가 나왔나? 권성동 의원이 1억 돈 받은 거랑요. 김건희 씨가 샤넬백 등등 받은 게 시초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기가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